하신 거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 자, 이 영상은 2023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그러니까 현재는 예비 고1이라고 부르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딱 한 번 엄청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딱 한 번 오는데 그게 지금이야.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공부하잖아?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요,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이제 찾아와서 영상 찍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서울대만. 그런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차근차근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랑 완전히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난이도가 달라. 난이도를 보면요, 중1, 중2, 중3, 고1, 그 다음 고2부터는요 난이도가 천장에 붙어요. 그리고 이 고3 때 되면요, 완전히 집중적으로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를 대비하잖아. 그때 되면 뭐 고등학교 2학년 내신보다는 훨씬 어렵다고. 일단은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 훨씬 어렵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막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유형 문제집을 풀면서 유형을 암기해서 푸는, 그래가지고 학교 시험 막 100점도 받고 95점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유형의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한 50개밖에 안 돼, 시험 볼 때. 그러니까 문제집을 많이 풀어가지고 눈에 익혀가지고 학교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유형의 개수가 팍 늘어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못 본 건데, 못 본 건데, 못 본 건데, 못 본 건데, 그리고 엄청 당황하다가 그냥 시험 시간이 땡 하고 끝나가지고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막, 원래 중학교 때는 90점 100점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갑자기 막 70점대로 떨어지고 60점대로 떨어지고 50점대까지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제 해결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가지고 풀어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 해결력을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같이 길러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도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보는 거 알죠? 모의고사나 수능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시험 문제를 딱 봤잖아? 그러면 못 본 문제들이 되게 많다고. 그런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이번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같이 길러보자고. 처음으로 이제부터 선행의 법칙이 깨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1 때 중2 거 선행할 수 있었고, 중2 때 중3 거 선행할 수 있었고,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을 선행할 수 있었어. 그럼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거 선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그죠? 막상 딱 고등학교 1학년이 돼보면 1년에 내신 시험 4번 보잖아. 그리고 이 4번 보는 이 내신 시험이 대학 입시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거를 뭐 고등학교 2학년 걸 선행할 그럴 겨를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어하기만도 열나 바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행의 법칙이 깨진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방학 때 최대한 많은 양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내년에 이제 뭘 배우는지 간단하게 보면, 1학기 때는 수학상, 2학기 때는 수학하를 배우는데, 뭐 1학기 때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고, 학생들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좀 어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그 다음 2학기 때는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또 학생들이 이제 함수와 그래프를 좀 어려워하죠. 또 여기서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왕 우리가 보는 김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일단 수학 1이랑 수학 2를 배웁니다. 일반적인 학교들은
뭐 1학기 때 이걸 배우고 2학기 때 배우고 뭐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자, 나중에 수능을 볼 때도 수학 1과 수학 2는 누구나 다 보는 공통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공통이라고 써 있잖아. 그죠? 난이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천장에 붙는다 그랬어. 이 수학 1, 수학 2 고2 때 배우는 것부터는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인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되는 거는 수능 시험은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거지만 내신은 달라. 내신은 학교마다 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뭐 미적분이랑 기하를 보는 학교도 있고 뭐 미적분이랑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학교에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 저희는 나중에 학교에서 뭐 내신 시험을 뭐 보나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되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수학 1이랑 확률과 통계 막 이렇게 수학을 2과목 보는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태어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중2, 중3, 고1까지는 내신 시험 보면 국영수였는데 난데없이 고등학교 2학년 됐더니 국영, 수가 된다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미리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봐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200점. 내신에 그죠? 주요 과목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2배가 되는 학교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념 진도는 지금 어디까지 끝내야 되냐? 최대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2월 말까지 1년치 개념 공부는 최대한 끝내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요. 고등학교 1학년 개념 강의 수만 96강입니다. 보통 1시간이라고 했을 때 한 강의 96시간이 걸리니까 하루에 한 강을 내가 인터넷 강의를 듣고 또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스터 하려면. 그러려면 정말 공부 잘해도 한 강을 마스터하려면 2시간 또는 약간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2시간 반, 3시간도 걸리긴 하는데 한 강을 마스터해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도 며칠 걸린다는 거야? 96일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겨울방학 때는 1.5강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수학을 선생님 강의를 2강 정도 마스터해야 이 개념 진도를 어느 정도 끝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학기가 딱 시작되는 순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각하니라고 뭐 미리 이 선행 이런 거 하기 아까 어렵다고 선행의 법칙이 깨진다 이런 얘기 했죠 아까. 자, 그래서 최대한 12월, 1월, 2월 동안에 이 마그일로시라는 거는 선생님의 이 개념서, 그죠? 선생님이 만든 이 개념서, 내신과 수능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이 마그일로시,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 개념서 마그일로시로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어떤 다른 개념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면 그냥 끝. 그래서 마그일로시로 최대한 12월, 1월, 2월 말까지 이 수학 상하를 최대한 끝내는 게 좋고 3월 달에는 다시 한번 수학상을 복습을 한번 해야 되잖아.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고 이제 4월 뭐 보통 이제 학교들이 가장 빨리 보는 학교들이 내신 시험을 4월 말에 보고 보통은 이제 5월 달 초반에 많이 보는데 그때는 선생님의 책이 2개가 있어. 이 프로듀스라는 내신 대비하는 그 빈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집만 많이 나오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프로듀스 문제집이 있고 이 내신 기출이라는 거는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한 20회 정도 실전 연습해 볼 수 있는 서술형도 써보고 단답형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 내신 기출 모의고사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책으로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개념 공부 제대로 합시다. 중학교 때는요 개념 공부를 막 얼추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유형 문제집만 막 풀어갖고 시험을 봐서 해도 왜냐하면 중학교 수학 문제는 그렇게 아주 깊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문제풀이 스킬만 익혀가지고 막 그 프린트 풀고 막 유형 문제집 몇 건 풀고 그러면 실은 학교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는 수학 문제들이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개념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해줄게. 선생님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거기 때문에 선생님 믿고 하면 개념 공부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어 드립니다. 수학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 학교에서. 그런데 말이죠. 생각보다 이 모의고사를 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학교 내신 중간기말 뭐 이런 거는 반영이 되더라도. 그래서 선생님의 결론은 뭐냐면 최상위권은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내가 최상위권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그 내신 대비한 걸로 그냥 모의고사를 봐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니까 내신, 중간 기말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고1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야. 첫 번째도 내신, 두 번째도 내신, 세 번째도 내신이고 그리고 첫 번째 시험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처음 보는 그 중간고사에 올인을 해야 돼. 첫 시험을 딱 그냥 완전히 그냥 기선을 잡아버려야 신기하게도요. 내가 실수로 첫 번째 시험을 잘 보잖아. 그럼 신기하게 그게 끝까지 간다. 고3 끝까지. 그런 속설도 있잖아. 첫 번째 시험이 고1 첫 번째 시험이 뭐 고3 그 수능 볼 때까지 간다고. 선생님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게 한 70%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도 엄청나게 첫 번째 시험에 투자를 한다고. 그냥 그때는 뭐 만사 제치고 첫 번째 시험에 그냥 올인하는 거야. 당신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 수능 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고등학교 2학년 초반부터 하면 됩니다. 고3 때 하면 늦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수학 공부법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인터넷 강의만 보고 나서 그냥 내가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학습 완료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강의를 들은 건 들은 거고 선생님 같은 전문가가 임시로 머리에 임시 저장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니에요.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려면 최소한 한 강 봤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또는 2시간까지는 복습을 해야 그게 학습 완료다. 그 다음에 개념 노트를 진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생각해봐. 수능이 만약에 나중에 2달 남았어. 그럼 뭘로 공부할 거야? 가장 효율적인 건 내가 몇 년 동안에 나만의 만든 그 공부 노트가 있으면 그걸로 복습을 하는 게 최고인데 있어야 복습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들면 되고 이건 얘기가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놨어요. 수학 개념서 공부법 수학 개념서 공부법이라는 영상을 찍어놓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아마 위에 어딘가 걸릴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문제풀이 노트도 반드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선생님이 수학 문제집 공부하는 법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여기 지금 나오면 그거 눌러가지고 나중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 힘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 시험장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원래 수학이요. 누가 풀어주면 쉬운 거예요. 풀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하지만 나보고 풀라고 하면 안 풀리는 게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그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다. 강의 100날 들어봤자 아는 것 같지만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전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었고요. 책에 표시를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해. 그죠? 중요한 건 별표,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거는 찍 긋거나 뭐 다시 2번 풀어봐가지고 이제 맞은 건 세모로 바꾸거나 뭐 자기만의 뭐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만의 왜냐면 나중에 문제집을 처음부터 다시 다 풀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별표 이러면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 다시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한 번 걷는데 다시 이제 왜냐면 사람은 한 번 틀렸던 문제 또 틀리거든. 그래서 세모로 안 바뀐 문제는 다시 풀어보거나 하여튼 나만의 어떤 표시를 꼭 만들자는 거고 선생님의 이 문제풀이 노트나 뭐 이런 영상을 만들 때 다 이게 자세하게 이 5번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없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무조건 내가 언제까지 완강을 하겠다 이거를 선생님 강의를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무조건 목숨 걸고 내가 그냥 완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야 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번 겨울방학을 진짜 계획 있게 잘 세우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최소 3시간.
선생님 3시간이요? 하루에 2시간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2시간만 해가지고 수학 잘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3시간. 선생님이 권장하고 싶은 건 그래도 하루에 수학을 잘하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려면 4시간 정도는 수학에 투자를 해라. 하루에 방학 때 요번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진짜 긴장되고 떨리잖아. 처음으로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러면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거나 공부법이나 계획표를 세우는 거나 이런 모든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무료로 신청하는, 여기 세븐에이드 들어오면요, 이 수학 열공단 모집이라고 있어요. 여기 다 무료입니다. 뭐 수강생이 아니어도 그냥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습 계획도 우리가 짜드리고, 모든 우리 전문가들, 수학 전문가들, 여기 연구원들이 여러분들한테 1대1로 비공개 게시판에서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꼭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내년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 꼭 100점 받아서 그 기운 여세를 몰아서 고3 수능까지 1등급 갈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선생님이랑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하고 세븐에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파이팅입니다.